안녕하세요. 북포럼 350회 관계정리가 힘이다. 윤선현 저자님 모시고 오늘 생방송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우리가 관계정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친구분들 많으세요? 네, 우리 친구에 대한 관계정리에 대한 주제를 한번 오늘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출연진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한없는 열정으로 승부한다. 한PD 한희경입니다. 네, 청춘은 나이 들지 않는다. 다만 경험의 공유가 깊어질 뿐이다. 아름다운 미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남자. 어울림 코치 권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퍼스널 스타일링으로 개인의 특별함을 찾는 스타일 와이프 최지혜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하나를 꿈꾸는 국제학부 대학생 이현구입니다. MC진들 아주 화려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관계 정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 저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좀 보시면은요. 자, 우리 저자님이 2012년 8월에도 저희 그 정리에 대한 책을 내셨는데요. 그때는 하루 15분 정리의 힘을 주제로 책을 내셨고요. 바로 이 자리에 2년 전에 출연하셨었어요. 그때도 제가 방송을 진행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베리굿 정리 컨설팅의 대표로 계시고요. 하루 15분 정리의 힘 저자시면서 국내 1호 정리 컨설턴트이십니다. 현재 여러 방송사에서 방송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글도 쓰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60분 부모, 화성인 바이러스, 김원희의 맞수다 이런 방송에서도 방송을 하셨고, 그다음에 각종 그 지자체나 정부기관, 기업체에서 정리와 관련된 강연을 하고 계시고, 우리 직장인 주부 학생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윤선현 저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자님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소개해 주셨던 대로 이제 정리와 관련된 방송을 많이 출연하고 있고요. 강의를 다니면서 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책도 좀 쓰고 있는데 정리를 가장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끝에 책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저를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정리에 대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필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책으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미 세 번째 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정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권기정 MC님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관계 정리가 힘이다, 이 책입니다. 그런데 그럼 먼저 이 관계 정리에서 관계란 과연 무엇이고 정리는 무엇인지 그냥 정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관계 정리를 정말 우리가 뭐 정리해고 하듯이 또는 뭐 우리 신상 세탁하듯이 이렇게 딱 버려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관계라는 말보다는 이제 인맥이라고 이제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인맥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게 좀 좋은 느낌이 없어서 인맥에서 이제 관계라는 말로 좀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이 어떤 단어의 개념으로 보면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고요. 정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청소, 뭐 세탁, 뭔가 좀 깨끗하게 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면 이제 뭐 관계 정리도 이렇게 뭐 버리고 치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정의하는 정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비우고, 원하지 않는 것을 비우고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에도 뭔가 이제 비움과 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이제 비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를 채우고자 하는 어떤 활동 또는 노력, 훈련 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계를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좀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관계만큼 정리되면 좋은 게 없을 것 같다 생각해서 두 번째 책의 주제로 이제 관계만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계 정리를 위한 핵심 팁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제가 이제 그 책을 통해서 관계 정리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소개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책에 썼습니다. 거의 반 이상은 네. 방법적인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방법 중에 이제 뭐 여러 팁들이 소개되었지만 제가 가장 이제 많이 추천하고 쉽게 좀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핸드폰 주소록 삭제하기. 예. 근데 이제 요것도 삭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뭐 아무런 어떤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삭제가 아니라요. 한동안 뭐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연락 안 할 사람일 수도 있고 조금 살아가면서 나에게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주었던 사람도 한번 좀 의도적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삭제를 하다 보면 하루에 1명 정도의 삭제 활동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씩 살필 수 있다. 물론 1명도 삭제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하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소록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계를 정리하는데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가장 추천하는 팁은 바로 주소록 정리입니다. 핸드폰 삭제부터 하라는 거죠. 저는 이제 보면은 다들 뭐 핸드폰에 이제 주소록 보면은 카카오톡이나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을 다 연락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이제 먼저 연락하기 좀 그러기엔 껄끄럽고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계속 안 볼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애매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그런 애매한 사람들을 이제 정리하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애매하다고 해서 굳이 정리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애매하게 두셔도 될 거라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애매한 걸 명확하게 하는 게 좀 더 의미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애매한 사람들까지 정리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저는 그런 의미 없는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수천 명의 이 전화번호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00명 정도 있는데 그거 다 정리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저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추가하려면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원이 뭐 늘어나는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좀 이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니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많은 카톡을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카카오톡에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게임 카톡이 그렇게 많이 오죠. 초대 카톡이 많이 오죠. 차단을 누려야죠. 가차 없이. 그분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웹 차단하기 이제 있으니까. 앱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세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5,000명이시면 많이 받으실 것 같기도 한데. 많이 안 받습니다. 5,000명이면 정리가 안 된 거 아닐까요? 절대적인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경우에는 그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네. 거의 1년에 1,500명 이상 채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거고 5,000명을 다 정리할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써 있고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사람은 그러니까 인맥을 제가 숫자로 정리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명확한 정리 기준이 있죠. 저는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휴대폰 이제 전화번호를 삭제한다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은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가끔 와요. 가끔 오는데 정말로 1년, 2년 만에 한 번 어쩌다 전화가 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누구누구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입력했기 때문에 진짜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그 어떤 이름을 보고 얼른 반갑게 홍길동 오랜만이네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반가워요. 어쩌면 새로운 인맥이 형성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까지 이제 내가 필요 없다 해가지고 또는 아까 얘기했던 뭐 애매하다 해가지고 삭제해버리면은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 저는 누군지 모르고 전화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누구시죠? 이러면은 인맥 형성에 좀 더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다 삭제해야 할까요? 저는 전화번호부에 있는 애매한 사람, 뭐 이렇게 좀 불필요하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준 자체를 스스로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삭제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의미는 그 뜻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삭제를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겠죠. 예. 저는 이제 저의 경우에는 전화번호 삭제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책을 그렇게 쓰고 삭제하지 말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 이제 카톡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을 다 저에게 있어서 어떤 명확한 정리의 기준이나 이런 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인맥은 딱 정해져 있고 저에게 필요하거나 또 저도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련된 인맥을 따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인맥들은 이제 좀 별도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물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3년 후에도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의 어떤 이제 또 인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전화번호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지웠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지 않느냐,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뭐 두려움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오히려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그러면은 책 속에 보면은 분류라는 용어 나오죠. 그죠? 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따로 어떠한 만들어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저장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일정한 지금도 분류 기준이 있으실 거고요. 예. 다시 한번 연락이 왔다는 것은 그분과의 어떤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뭐 안부 전화 같은 것이겠죠. 그러면은 다시 이분과 조금 더 나은 발전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인맥이다 그러면 뭐 다른 어떤 분류 기준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좀 전에 기준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따지는 것 같죠? 아니. 제가 오늘 저자님과는 제가 창이 될 거고 방패가 돼 주셔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예. 제가 창이 될 겁니다. 거절하세요. 사살해 주세요. 방패가 되려고 여기 온 건 아니지만, 네. 예, 방패가 되셔도 제 창은 날아갑니다. 자, 좀 전에 그 기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분류를 하든 삭제를 하든 어떻든 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기준, 방법, 이런 것들이 꼭 그런 게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없이 그냥 제 나름대로 편하게 그냥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꼭 그게 필요합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기준 자체는 굉장히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정리를 강의하고 또 제가 정리 컨설팅을 할 때 네. 그런 기준 자체가 없으면 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한 사람은 뭐 남기고 네. 필요 없는 사람들은 삭제해라. 이거는 이제 필요라는 기준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중요히 강조하는데, 이제 저의 기준, 저의 어떤 그 정의된 기준에 의하면 첫 번째는 필요, 두 번째는 준비, 세 번째는 갑자기 아, 제 창이 네. 너무 날카로운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세 번째는 이제 기분이라는 기준입니다. 기분. 예. 예. 그래서 네. 뭐 인맥의 경우에도 거기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어떤 이 세 가지 제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필요한 인맥이냐, 내가 사업적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나의 일상에 있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인맥이냐. 세 번째는 내가 그분을 생각했을 때 기분이 좋은 인맥이냐. 이런 기준으로 정의하면 조금 더 관계 정리에 있어서도 쉬워지지 않을까. 저의 역할은 그런 기준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물론 세 가지 기준만 가지고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기준, 책에도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저는 관계 정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필요, 준비, 뭐 기본이라는 기분. 네, 기분이라는 세 가지를 주셨는데, 사실 필요도 아니고 준비도 아니고 기분도 아닌 그런 관계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를 좀 정리하고 싶다가도 막상 제가 뭐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맥을 좀 남겨놓는 그런 관계를 좀 유지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쓰이죠.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신경 써야 되고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 역시도 관계 정리와 관련된 책을 썼지만 그렇게 관계 정리를 뭐 100%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관계 정리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관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관계를 통해서도 원하는 성공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 관계를 통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이제 관계 정리의 끝은 저는 이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계속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어려움과
또 불편함이 있어도 그냥 본인 스스로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고, 또한 이제 어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그 부분을 인해서 이제 조금 그렇게 좀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면 다시 또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거나 또 비슷한 관계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겠죠. 제가 이 관계 정리가 힘이다 책에도 보면 저의 어떤 이 과거 속에서 저희 이제 이 예전에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실수했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초혁 씨도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고 다시는 비슷한 관계를 만들지 않겠다는 어떤 저의 어떤 약속 같은 게 이 책에 들어가 있고, 또한 이제 저처럼 그런 상황을 또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자로서 그런 걸 조금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책을 쓴 거죠. 네. 그리고 저자님 잠깐 이제 이쪽 우리 방청객들을 위해서 자리를 약간 각도를 틀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지금 오프에 오신 우리 방청객분들한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를 조금 더 우리 MC님들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이현구, 네, 잘 들리세요 지금? 안 들립니다. 네, 목소리를 조금 더 오프에서 들릴 수 제 목소리요? 있도록 조금만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용 목소리가 아니라 강의용 목소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이현구 MC님 한번 질문 좀 해주시죠. 네. 네, 이건 이제 대학생인 저로서의 좀 가까운 고민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하다 보면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도 그 와중에서도 이제 제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이성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항상 고민인데도 참 쉽지 않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사전에 이제 질문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막상 또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고민을 하면서 내린 어떤 이 결론은, 지금 대학생 시절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성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한 친구는 자신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인생의 조언자 같은 선배가 될 수 있고 멘토 같은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고민을 이성 친구에게까지 그냥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이제 뭐 대학 시절 또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저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알게 될 수도 있겠지만 고민을 터놓을 수 있는 이성 친구는 제 인생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A는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왜 했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남자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날 때 이렇게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근데 여자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하는 순간 뭔가 좀 이렇게 애매해지는 느낌이 좀 나서 주변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애초에 그 이성이라는 거 자체에서 만날 때부터의 벽이 하나 쳐지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전 국제학부여서 저는 굉장히 오픈된 친구들이랑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고민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네. 그러니까 대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사내 연애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 책에도 사내 연애 했던 스토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4명의 여자랑 이제 교제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직장에서 4명이니까 좋아요. 동시에 하신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4명을 하신 거예요? 동시에 쓰면 공감할 때만 던지는 거 아니었나요? 저한테 던지는 것 같아요. 야유성. 부러우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사내 연애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잘못된, 그러니까 좀 안 좋게 사내 연애한 게 아니라 저의 이제 뭐 기준에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기준은 뭐냐면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내 연애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직장 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 또 당사자,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다가 헤어진 거죠. 4명을 만났으니까. 그래도 직장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또 직장에서 마주쳐도 그런 관계성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내연애를 잘한 거죠. 근데 지금 주변에 있는 이제 뭐 그냥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이제 학생들한테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닌데 뭔가 좀 그런 친구들이 그 의도를 그렇게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끔 느꼈다는 것은
본인이 조금 뭔가를 잘못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좀 표현해 준다. 그냥 뭐 예를 들어 나하고 너하고 사귈 마음이 없고 그냥 밥만 먹고자 하는 거다. 더 이상하네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아이씨우. 아니, 물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친구와 밥을 먹으려 하는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가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고 갖고 있는 태도에 의해서 상대방은 이해하고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자님이 그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서요. 저자님 책에 보면은 함께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별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상대방한테 서서히 잊혀지게 하는 법에 대한 멘트가 좀 나오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과의 기억을 그러니까 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3가지를 네. 책에 인용을 했는데, 제가 쓴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책에서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한 거죠. 네. 그냥 기억,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방식이겠죠.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먼저 가서 잊자,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잊어야 될 그런 좀 이제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시간적이거나 본인이 어떤 의도성이 아니고도 쉽게 잊을 수 있는 뭐 방법 중에는 그냥 거래 관계가 끝났거나, 아니면 이제 좀 어떤 관계성으로만 일을 가지고 좀 이제 잊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택하지만,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이제 저도 많이 써먹는 방법은 사실 시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관계정리 책을 준비하면서 관계정리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분들이 사람들한테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거절을 못하는 부분이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절을 한다는 의미는 이제 뭐 관계를 끊자, 만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시간에 대한 철저한 정리관념이 더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무책임한 말일 수 있고요. 본인이 조금 더 관계 정리를 위해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시간을 쓰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시간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관계 정리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사내에서 만나셨던 그 4분 여성분들이 다 마음에는 안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지금 사모님하고 만나셨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그럼 굉장히 궁금하네요. 다양한 케이스가 아니, 네 분 있었던 중에 것 한 분 같아요. 혹시 아니고? 그 4분 중에 한 분이 사모님 아니에요? 아니시래요. 제가 첫 번째 회사에서 4명을 만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제 회사를 이제 3군데 옮겼기 때문에 회사 수마다 있는. 지금 결혼한 저희 와이프는 이제 첫 번째 직장이 아니었고요. 이게 원래 중요한 게 아닌데 다양한 방법으로 잊었던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연애를 목적으로 했었고 결혼을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혼할 관계는 아니다 해서 정리된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사귀고 싶은데 상대방이 원치 않아서 정리된 케이스도 있었고, 사귀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만나고 보니까 처음에 이제 조금 설레었던 사람이 아니라 조금 이제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잊었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너무 난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난감하지 않습니다. 사모님 방송 보시는 거 아니에요? 100% 안 봅니다. 그래서 남대로 얘기하셔도 되겠네요. 혹시 볼지도 모르겠네요. 아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제가 좀 전에 신상 세탁이라 그랬죠? 네. 오늘 신상 털기를 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또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당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렇게 4번 어쨌든 이렇게 이별에 겪으시면서 뭐 시간이든 뭐 관계 어떤 자연스럽게 지나가든지 간에 사실 그거에 대한 상처는 남아있잖아요. 관계를 어쨌든 지속하던 중에 멈췄을 때 감정이 이미 상처기는 감정들을 어떻게 좀 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데 좀 지혜롭게
책 그 제목을 네 명의 결혼식은? 여자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주제가 됐네요, 지금. 제가 교제를 했던 네 분의 여자분 중에 저에게서 상처로 기억했다는 인물은 이제 분은 딱 한 명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와이프랑 결혼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분들과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제가 사람을 볼 수 있는 또 이제 어떤 교제의 어떤 방법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경험과 또한 어떤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상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지는 않으니까요. 예. 의도적으로 그 상처를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뭐 쉽지는 않은 것이고, 네. 제가 해결했던 방법은 이제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해결했습니다. 지금의 사모님 의식하시는 것 같은데. 연결됐어요. 좀 전에 우리 형 네. 학생이 이제 대학생의 입장에서의 그 남녀 관계 했는데 사실 이 남녀 관계는 대학생뿐만이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남녀 관계는 나이를 불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은 저같이 이렇게 좀 나이 지긋한 사람들의 어떤 남녀 관계에서 정리해야 되니까 사모님하고 소개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절대 안 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이 남녀 관계 이제 어떤 이성적인 관계의 정리는 결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혼 후에. 네, 책에 보면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제가 몇 가지 기준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나에게 설레이는 사람인가, 설레이지 않는 사람인가. 예. 그런 기준을 딱 이제 보면 저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볼 때 설레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진 않거든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려고 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도 스스로 고민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저의 이성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설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설렘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 있거든요. 여성을 보고 설레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남자가 아니죠.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던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어떤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뭐 이렇게 안 좋은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건강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나가는 이제 그 분들을 보면서 많이 이제 마음의 떨림을 얻으니까. 사실 결혼 후에도 이성적인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돌싱이라고 그러죠. 혼자 되신 분들도 계속 이런 만남의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 연인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정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조금 나왔지만 만약에 혼자 됐을 경우에 어떤 그런 방법, 인간관계, 대인관계 관계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혼자 되신 분들의 뭐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100%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제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혼자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사실 그걸 좀 드러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을 보면 본인이 혼자 된 것을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그냥 그렇게 됐다. 그걸 또 이제 편하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오히려 저는 자신이 어떤 이제 그게 상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감추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이제 얻고자 한다는 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오히려 좀 이제 그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연인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불편한 관계를 많이 맺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은 본인이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원치 않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알 수 있도록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필요한데 그냥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겠지. 그리고 나는 몇 번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자기 표현을 더 정확하게. 네, 하는 구체적으로 말씀이시죠? 해야죠. 예. 여러분들 방책의 여러분들 지금 책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정리라고 해서 물건 정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저자님 책에는 이런 연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성관계에 대한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보충 설명 드렸고요. 그다음 질문하실 분. 제가 하나 네. 먼저 네. 할까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정리에 대한 의미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정리를 한다는 거는 정리하신다는 말을 정리해 보면은 네. 정말 효율성을 찾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소개할 때 제가 어울림 코치라고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사실 정리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많은 분들과 어울리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절대 정리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정말로 이 효율성을 위해서 정리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속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뭔가 나한테 불편한 사람, 불편해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 선을 그어야 되는데 좀 전에 기준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정말 꼭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어떤 그 힘인데 힘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꾸로 이래 정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이 정리는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관계도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함께 할 사람들에 대해 집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수도 좀 더 있고요. 선택과 집중하겠다 네. 그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뭐 정리라고 하니까 이제 제 직업 타이틀이 정리 컨설턴트 하니까 이제 정리하지만 이제 보통 제가 기업에서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한테 정리를 소개할 때 그냥 쉽게 사람들에게 이제 정리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예. 관계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나의 인생, 내가 원하는 행복, 내 삶의 어떤 여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예. 네, 행복한 사람, 자신에게 이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결국 정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뭔가 것이다. 좀 더 나한테 필요한 분들한테 더 집중해서 뭔가 그 인맥을 더 튼튼히 가지자. 네. 뭐 그런 뜻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저는 그 단체 문자 부분이 이제 책에서 나왔었는데 단체 문자를 저는 많이 받기도 하고 사실은 좀 많이 보내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막상 다른 사람이 받으면 좀 저도 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보내는데 사실 그게 안 좋다라고 책에 좀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이렇게 그 저자님의 마음에 이런 인맥 관리가 참 멋있더라. 이런 네. 인맥 관리가 참 가슴에 와닿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관계라도 그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책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단체 문자에 대한 것은 단체 문자가 무조건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단체 문자를 보낼 때 단체 문자를 통해서 내가 그냥 어떤 광고나 홍보성 아니면 이제 상대방이 또 원치 않는 정보 이런 것들만 일반적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받는 분들,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결코 그것을 보고 뭐 어떤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필요하지 않는 정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본인이 무엇인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필요, 기분, 준비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 어떤 문자겠죠. 근데 저도 단체 문자를 많이 받는데 제가 이렇게 받는 문자 중에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 중에 이렇게 좀 잘하고 계시는 분이 대구에서 예전에 제가 그 사무실 정리 컨설팅을 했던 고객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에게 고객이 되어줬던 분이 저를 이렇게 문자로 보내는 이제 사람이 되었고, 본인이 이제 그 사업하시니까 사업하시는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홍보성으로 보내기보다는 이번에 뭐 했어요. 네,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그분의 성과, 어떤 이제 좋은 어떤 이제 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고, 저도 이제 계속 그 문자를 이제 자주는 아니고 이제 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받고 제가 그분을 못 뵌 지 3년이 되었거든요. 3년이 지나도 계속 그 문자를 받으니까 저는 그동안 그분에 대해서 계속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어떤 문자라면 그분에 대한 어떤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분이 또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1년에 이제 추석과 구정 때쯤 되면 꼭 선물을 보내주세요. 근데 선물도 비싸고 좋은 선물, 이렇게 보통 이제 많이들 하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그 직원들과 함께 만든 차, 그냥 엿, 그런 이제 작은 선물들을 편지와 함께 보내주시는데 저는 그 선물과 함께 그 선물도 이제 보내주시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이제 기억뿐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어떤 마음까지 느낄 수 있고 저도 그 부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번에 책 나온 것도 보내드렸고 책에도 이제 그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체 문자만 보내기보다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를 그냥 보내는 데 있어서 이제 광고나 홍보성의 그런 류의 이제 내용보다는 상대방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필요하겠죠. 뭐 거절하려면은 어떻게 하세요? 뭐 답신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단체 문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피하는 편이고 뭔가 이제 보냈을 때 상대방이 좀 불쾌함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아예 목록에서 삭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본인이 좀 잘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그것까지 어렵다 그러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자님 말씀하세요. 아니, 저 단체 문자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가 좀 많거든요. 구정, 추석 이럴 때 그런 것도 많이 불쾌한지 좀 그게 궁금하네요. 오늘 저한테 명함을 주셨거든요. 이제 새해 되면 또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겠죠? 저는 오늘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 이런 느낌이 있었다. 뭐 그렇게 좀 편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네, 새해 그럼 알 수 있는 거네요. 기다리겠습니다. 저자님 책에 보면은 소소하게 선물하는 법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항목 말고 다른 걸로 또 소소하게 우리 성인들이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거 선물 종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으셨던데요. 좀 다른 게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물 목록 말씀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어떤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좋은 어떤 이미지나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기억시키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게 저는 이제 작고 어떤 이제 간단한 선물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다가 갑자기 맞아 주머니에서 막 꺼내가지고 이게 있지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오기 전에 널 만나기 전에 사왔어 뭐 이런 거죠. 저도 오늘 이제 자꾸 사소한 선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보낸 분 중에 여기 MC 분들 중에 이분이 정말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께 선물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요? 이건데요. 제가 선물로 가장 많이 쓰는 모 커피 회사의 차카피 아니고 이제 커피 쿠폰입니다. 커피 쿠폰. 쿠폰이요?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선물을 하다 보니까 또 저도 받다 보니까 가장 괜찮은 선물은 먹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게 남는 먹는 것을 딱 결정해서 예를 들어 이제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싫어하시는 분께 아메리카노 커피 상품권을 주면 어떨까요? 못 먹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누구 상품권이니까 누구를 줄 수 있겠지만 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커피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죠. 물론 제가 오늘 스타벅스를 준비했으니까 스타벅스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아까 상품권처럼 그거를 주면 되겠죠. 커피 상품권도 있구나. 그것도 선물할 수 오늘 신기하다.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분은 저의 이 과거를 생각나게 했던 너무 좋겠다. 이 벌써 상품권은 정해진 이성 친구한테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누나랑 가자. 선물은
아메리카노인데 카페라테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거기서? 이거는 이제 이제 돈이 아무거나 들어있는 아까, 거기 아까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네. 아무거나. 아. 그렇다고 이제 큰 돈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네. 한 번 갈 수 있는.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럼 이 기분적을 몰아서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이제 대학생활 하다 보니까 고민이 또 됐던 게 친구들이랑 이제 많이 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이다 보니까 많이 하는 것인데도 제가 안 하는 게 흡연하고 네. 게임 있죠. 요새 뭐 게임이라 하면 롤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제 친구들은 진짜 흡연과 게임을 다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흡연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흡연할 때는 옆에 서 있고요, 그냥. 게임할 때는 뭐 방에 있거든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이제 공통 관심사가 없다 보니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또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또 어떻게 하는 게 또 현명한 방법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뭐 취미가 같이 다를 때. 네. 취미나 관심 분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친구 관계가 친구처럼 이제 뭐 지내고 싶다 그러면 그 본인만 불편한 거니까 그냥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흡연하는 친구를 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예. 담배를 끊게 하고 싶은 거거나 아니면 이제 게임하는 친구를 보면은 이제 답답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친구들과의 관계는 결코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정리된다면 친구가 뭐 담배를 피고 게임을 해도 그냥 친구로서 아니면 이제 뭐 그 친구는 그거 외에는 또 이제 뭐 어떤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진짜 괜찮은 거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더 중요하니까 본인이 그 친구들과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지가 오히려 본인에게 좀 더 솔직해지고 네. 본인이 원하는 게 명확해지면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 저기 형구 MC가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저희 세대 차이가 나니까 네. 질문 내용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30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직장 생활에서 보게 되면은 진짜 상사나 동료 또 부하 마찬가지로 정말로 보기 싫은 친구, 상사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시간이라고 했는데 진짜 정말로 정리하고 싶어요. 그 정리가 안 되죠, 직장에서는. 그죠?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 보내기입니까, 그냥? 시간 보내.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관계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책에도 이제 뭐 검은 빨대라는 표현을 썼고 직장에 있는 저희 회사에 있었던 분들 중에 이제 저한테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심지어 회사 다니기 싫을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 뭐 거의 극단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 다닐 때 또라이 제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띠고 저희 회사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 중에 또라이를 없애보겠다. 그게 나는 그 주변에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고 저에게 굉장히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은 뭐였냐면 또라이 리스트 정리였어요. 12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2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12명이면 10%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또라이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가 정리됐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이제 관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 이 관찰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또라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또 어떤 사람들과 친한지, 어딜 가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또라이들이 싫어서 모여 있으면 안 갔어요. 그 중에 한 명만 있어도 거기를 지나쳤죠. 그냥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어떤 사명감을 띠고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연구 어떤 제 느낀 게 있으면 다 수첩에다가 이제 적어서 내가 오늘 만났던 이 또라이는 뭘 먹더라, 무슨 말을 하더라, 특히 어떤 단어를 사용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프로젝트를 딱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요. 제가 또라이를 정리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12명이 대부분 다 한 가지 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12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제가 한번 딱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네. 제가 그것을 정리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그 전에는 싫은, 미운, 정말 짜증나는 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봤던 사람들이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 정말 저는 따라하기도 힘든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장점을 한번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그 전처럼 미워지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존경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정리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방법은 개무시를 하죠. 네, 제가 이제 개무시라는 말은 조금 좋지 않아서 제가 GMS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법을 바꿨다고 했죠. 관심이라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평상시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었고 오히려 그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 사람들은 똑같았어요. 그냥 그전처럼 또라이였죠. 제가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은 누구나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장점은 있을 것이다. 내가 못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가 인정하고 또한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배우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존경할 수 있다. 또한 좋아할 수 있다. 그냥 싫어하지 않는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다가 지하철에서 노숙자를 많이 만나는데 노숙자를 볼 때도 사실 그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네. 저는 노숙자를 싫어하지 않거든요. 미워하지 않아요. 네. 그냥 물론 저한테 이제 뭐 해코지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감정까지 들지 않겠지만 그게 그냥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폭넓게 보게 된 어떤 이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또라이 그러면요. 근데 그 12분이 지금 현재는 다 나중에 잘 좋은 관계로 유지됐습니까? 아니죠. 네. 그분의 좋은 장점만 가지고 버린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사 생활을 할 때 불편함은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시간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회사를 다니지 않고 저는 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중에 그 분들 중에 지금도 연락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이렇게 크게 뭐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니까 인간적으로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한 회사에 있었는데 그냥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라요. 저희 회사 팀원이었거든요. 예, 제 직원, 제 바로 밑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원래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200m 이내 관계라고 저는. 저는 180cm 기법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제가 팔을 뻗으면은 180cm거든요. 내 손에 닿는 분들이 가장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줄 것이다. 아, 죄송합니다. 두 분이 그래. 저 오늘 방패인데. 근데 사실은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2분 중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을 가진다. 상당히 좋아요. 또 다른 책도 보게 되면은 관계를 편하게 하는 법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서 공감을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도 30년 직장에 있으면서 진짜 그 인간관계 관련된 뭐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강의를 해왔지만은 저 자신도 사실은 알면서도 사람이 먼저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하시던 그런 그 또라이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누가 듣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페이스북에 친구들 저희 직장 동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리스트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도 정리를 못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짜 그분들도 다 장점 다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감정 정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연애부터 감정까지 굉장히 저도 정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저에게도 있어서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얘기할 때 좀 쉽게 정리를 안내드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이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책에 인용했던 책에 이제 어떤 내용을 썼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 속에 저울을 두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10개를 줬으면 그 사람도 나한테 10개를 줘야지만 관계는 관계의 저울이 0이 되는데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그게 성사가 되지 않거든요.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본 사람들은 항상 0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 왜 2개를 안 주지?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지?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런 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가장 어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는 상대방에게 뭐 바라지 않는 것, 뭐 기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줄 때 역시도 다시 돌려받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런 거를 조금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던 게 사실은 이제 내가 또라이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데 이 또라이가 나보다 잘난 부분이 있다. 많아요? 아니, 전 없어요. 또라이 나보다 괜찮은 부분이 있다 이랬을 때 저 또라이보다 내가 못하다니 하면서 다시 열등감으로 빠져드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생각했던 건 타인과 나와의 관계도 관계지만 나와 내 자신에 대한 관계도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를 되게 좀 건강하게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주실 것 있다면. 이 최지혜 MC님은 제 책 2권을 다 읽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2권을 읽으셨는데 2권 중에 관계 정리가 힘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 듣고 이분이 진짜 책을 잘 읽으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부터 정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것이 명확해지면 이게 정리가 굉장히 이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명확해지거든요.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표현보다 이제 불편해하는지 그걸 명확히 정리되면 좋은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 또 싫은 관계, 그러니까 싫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든 내가 그 싫었던 어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관계를 줄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정리가 저는 관계 정리에서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기준이나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는 관계 정리를 쉽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MC님들 질문 받고요. 일단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질문, 우리 방송객 질문 받고 다시 혹시 시간이 남게 되면 그때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온라인 질문 하나 말씀드리고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계속 접수 받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보니까 북포럼 페이스북 그룹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이진행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활동 중인 정리 컨설턴트는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이렇게 여쭤봤네요. 네. 정리와 관련된 협회, 정리와 관련된 정리 수나 뭐 이렇게 다 합치면 이제 자격증도 한 12개 정도 돼요. 자격증이 그리고 이제 있어요? 협회나 단체도 수십 군데가 되기 때문에 1년에 이제 배출하는 정리 컨설턴트 자격증을 이제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그 전체 업계에서 몇 명 정도가 자격증을 배출했고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한 어떤 인원은 추정할 수 없는데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것은 정리 컨설턴트를 직업 타이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 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가서 일하시는 어떤 전망 같은 거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은 같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러니까 정리 컨설턴트라는 이제 직업 타이틀은 제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그게 좀 일반화되었고 정리 컨설턴트랑 조금 이제 어떤 유사성이 있는 직업 중에는 뭐 수납 전문가, 수납 컨설턴트 이제 어떻게 보면 합쳐서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직업적인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2010년에 이 직업을 만들었을 때는 제가 제 명함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심지어 비웃기도 하고 이 직업에 대해서 저 역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알려져
느끼게 되죠. 뭐 TV나 이런 데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 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전망은 저는 이제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엄청 많기 때문에 예, 사업적인 어떤 접근 자체도 사업적인 전망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제 혼자 시작했던 이쪽 일이 지금은 2015년도가 되면 이제 뭐 국가에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유망 아니 좀 해서. 예, 투자하는 직업 뭐 이런 거에 이제 40개 유망 정도를 직종. 유망 직종을 선정을 했는데 네.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정리정돈에 관련된 직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지원같이 되면 네. 좀 더 많은 직업적인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늘 것이고 네. 아직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직업이 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네. 뭐 직업적인 전망은 굉장히 밝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돈벌이가 되고 또 하고 싶으면 당장 뭐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교육 과정을 이제 밟으셔서 자격증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겠죠. 이제 네. 지금 민간 자격증으로 12개 정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격증을 진행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고요. 아, 그런 데서 이제 뭐 협회나 업체를 통해서 자격증을 네. 과정을 이수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어떤 회사 네. 아니면 동종업계 뭐 이사나 인테리어 이런 데는 이제 동종업계라고 저는 이제 네. 하는데 그 동종업계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에 네. 정리 컨설턴트 자격증이나 어떤 교육이 같이 네. 연관되며 훨씬 더 이제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공부만으로도 정리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죠. 그 협회라면 협회명이 뭐라 그러셨죠? 네. 뭐 한국 정리 수납 한국 수납 컨설턴트 협회 지금은 좀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요. 뭐 네. 대한 정리 정돈 협회, 네. 그다음에 뭐 소초 여성회관 네.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려면 검색어를 뭘로 하면 좋을까요? 정리 컨설턴트 윤선원으로 검색해 주십시오. 네,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으로 검색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 좀 그러면 잠깐 하나 질문드리면요. 네. 이 직업으로 했다면은 수입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네. 제가 이제 지금 5년 차 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목표는 2010년 이제 1년 차 목표는 직장 다닐 때 받았던 월급만큼 번다. 어. 네. 이것을 만드는데 걸렸던 시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굉장히 3개월 만에 짧았죠. 예. 네.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친구들보다 네. 그러니까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벌겠다. 이제 저의 이제 친구들이 조금 뭐 그래,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네. 보니까 한 5천 정도 네. 수익 5천 정도 되면 연봉 5천 정도. 괜찮겠다. 네. 네, 좀 남부럽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5천 정도를 만드는데 걸렸던 시간은 1년 6개월. 어. 그리고 그 이제 그 초과하게 되니까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공의 기준이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1억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1억을 만드는데 걸렸던 시간은 3년 6개월? 근데 이제 1억 이상을 지금은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네. 사실 책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이 2010년에 이제 벌었고요. 네. 지금 이제 2011년, 12년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진 않지만 그래도 저처럼 강의를 하시는 분들 네. 예, 또 책을 쓰시는 이제 저자 네, 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제가 그래도 네. 조금 성공 케이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1억이 강의나 글쓰기만으로 그 충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제가 수익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큰 굴지의 것은 두 가지 강의와 글쓰기. 인쇄입니다. 글쎄.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네. 쉽지 않은 것을 저도 쉽게 한 건 아니었고요. 네. 저는 정리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었다고 네, 사람들한테 강의하고 다닙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오프라인. 네, 선생님 질문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네, 그 다음 질문하실 분 마이크 미리 받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성함 소개해 주시죠. 저는 박광식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스쳐가는 그 관계 정리를 해야 할 사람, 하지 못한 사람, 지무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느꼈을 때. 이제 아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키스탄 친구 중에 저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인데 자꾸 받기 싫은데 전화를 수백 통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봤을 때는 저를 이용할 것 같은 느낌.
제가 영어 강사도 많이 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런 느낌.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그 전화번호를 지우면 그 사람이 한줄 모르잖아요. 전화번호가 누군지. 만약에 전화번호 이름도 뜨고 누구라는 것도 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남겨놓는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과 통화하지 않고 만남을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또 가장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는 안 만나봤지만 살인자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살인자. 근데 살인자라고 하니까 왠지 좀 무섭더라고요. 만나지 말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혹시 싸움을 하다가 잘못하다가 술이라도 한 잔 먹다가 괜히 또 욱하면 또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살인자뿐만 아니라 제가 많이 인생을 살아면서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뭐 성폭행자도 마찬가지일 거고, 무슨 뭐 범법자, 뭐 무시 당하는 자, 무시 뭐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 만나기 싫다든지, 가난한 사람도 왠지 직업이 천하든지 만나기 싫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또 해야 되는 것도 좀 궁금하고, 제가 지금 하나만 또 질문할게요. 지금 제 목적을 위해서, 제 삶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적을 위해서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교수, 예를 들면 친구, 아니면은 뭐 직장 상사나 목사님도 될 수 있고요. 부처님은 아니지만 무슨 뭐 여러 가지 스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계속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은데 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데,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 목적이 있잖아요. 학위를 따야 되고 제 인생에 있어서 뭔가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안 만나고 싶고 껄끄럽고 짜증나. 물론 그 사람도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거 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리 자체가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정리이자 그게 관계다. 관계되면서 정리도 되고, 이런 모습이 같이 돌아가는 느낌을 저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좀 질문했습니다. 원치 않는 전화가 오거나 원치 않는 관계를 끊고 싶을 때, 정리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루 15분 이제 정리의 힘의 이제 내용 중에 정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제가 두 가지를 꼽았던 게, 첫 번째는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가치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그 단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생각이 났는데, 목적에 의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목적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지금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은 이제 목적의 것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대학 논문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입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은 어떤 금전적이든 원하는 결과물들을 위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로 판단을 한다면은 필요한 관계일 수 있다. 저도 정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저 이런 얘기하면 좀 될란가 모르겠지만 저 정리 못하는 사람 만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 가는 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저한테 쓰레기장 가라고 그러면요, 저는 정말 죽어도 못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어떤 일의 목적은 뭐냐면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또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정리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쁨, 만족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화성인발에서 출연했을 때 쓰레기장 그처럼 살고 있는 여자분 집에 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저 진짜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8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집이 180도 바뀌게 되었고, 공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생각, 어떤 삶의 어떤 방식, 그때는 바로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 이후에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장도 옮기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가치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목적에만 가지고 관계를 정리하기보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뭐 지금 필요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필요할 수 있고 만약에 가치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정리를 해야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겠죠. 네. 저는 오히려 살인자보다 예비 살인자가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세상에 그렇게 좀 생각한다면 무서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네. 그럼 다음 오프라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선생님.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온 손 기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저자님께서 또라이 리스트 12명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 리스트를 만드실 때 기준을 어디다 두셨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 아니면 객관적인 생각 아니면 뭐 그 직장 내에서 어떤 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네.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의도에서 그걸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의도는요. 제가 정리했던 이제 직장 내 또라이들은 제가 직장 생활하기에 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으면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고 불편한 사람들이었는데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일 안 하는, 직장에 출근했는데 일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이게 무슨 동호회 모임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사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해 보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제가 사장이 아니니까 가서 자를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쉽게 사람을 자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좀 가장 클 텐데 회사에 출근했는데 일 안 하는 직원 성과가 높고 낮고가 아니고요. 놀러 다닌다니까요. 그런 직원들 보면은 저는 진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12명. 또라이 프로젝트 얘기 나왔으니까 온라인에 같은 류의 질문이 있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민환 선생님이 물어보셨는데요. 또라이 프로젝트에서 관찰할 때 장점을 발견하게 된 한 가지 사례가 있다면 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장점을 발견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했던 이제 그 부류의 친구 그 또라이 리스트 12명 중에 제 팀에 있었던 이 직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하 직원이고 함께 팀을 이끌어가는데 사실 같이 일하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같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에 이 답답함과 분노가 항상 치밀어서 출근하면 항상 치밀고 집에 가도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보니까 뭘 잘하냐면 회사 워크샵, MT, 뭐 행사 읽으면 이걸 잘해요. 네. 그러니까 뭐 대학 다닐 때 응원단장도 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나서서 춤추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팀원이 일은 하지 않고 MT 가면 춤을 추고 있으니까 보면 어떤 마음이 치밀하냐면 저 새끼 춤추는 것처럼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춤추는 걸 너무 싫어하고요. 춤도 너무 못 추고요. 교회 다닐 때 율동을 하라고 그러면 항상 반대로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 체육책 보면 이렇게 맨 끝에 춤추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반에서 가장 예뻤던 아이하고 이제 파트너가 되어 춤을 추는데 제가 춤을 못 추니까 되게 이렇게 몸치거든요. 몸치니까는 뭐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나 따라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저를 정말 따라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 인사가 이제 이거였는데 여자는 이렇게 하고 남자는 뭐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그 친구 따라해야 되니까 끝 인사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저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춤은 내 인생에 좋아하는 여자와에게 주었던 첫 번째 실망거리라는 일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댄서들을 보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친구를 보면 답답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열정, 그 친구도 이제 그런 어떤 흥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흥이 없다 보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처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오히려 제가 대표적으로 존경하게 된 직원이 그 친구거든요. 사람 존경까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그 친구의 그 장점을 인정하고 그 친구가 항상 그렇게 MT 가서 저하고 이제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일했으니까 항상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같이 즐기게 되었고 같이 춤을 추진 않았지만 예, 뭐 칭찬도 하고 네. 그렇게 했던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프라인 질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북키르트 양성과정 책임교수 양진입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윤선현 대표님하고 이제 친구가 돼서 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관계 정리의 힘이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 정리가 핵심이 아니라 그걸 통한 힘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저는 이제 윤선현 대표님 스토리를 보면서 저는 정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저희 남편은 정리를 너무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극과 극의 사람이 만나서 23년, 4년째를 살다 보니까 정리를 잘하는 저도 스트레스겠지만 정리를 잘하는 여자랑 사는 그 사람도 굉장히 스트레스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윤선현 대표님의 사모님은 어떨까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저는 이제 하나는 제가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그 대표님이 들어보시고 잘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관계 정리를 할 때 처음에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를 1번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완벽하게 정리되어야 되는 사람 중에 70%는 정리를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나랑 다른 사람인지 나랑 틀린 사람인지를 구분해요. 그럼 나랑 다른 사람이면 이해가 더 훨씬 폭이 넓어지고 그 사람은 다시 또 정리를 안 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나랑 틀린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시간 낭비를 하거나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사람을 정리하는 게 저의 분류 방법이거든요. 그게 옳은 건지.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했던 거. 정리를 잘하는 남편과 사는 사모님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일단 사모님 얘기부터요. 네.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와이프 정리 잘하냐. 예. 네. 제가 와이프 정리 못한다는 얘기를 책에 엄청 많이 썼고요. 방송에서 엄청 많이 깠기 때문에 이제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정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고 결혼한 게 아니었고 예,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알게 되었고요. 저희 와이프의 이제 이 성향은 뭐냐면 옷 모으기. 그리고 옷 걸기, 옷 바닥에 두기, 소파에 깔기 이게 이제 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저는 굉장히 뭔가 좀 단순하고 물건에 대한 소유욕도 없고 저희가 이제 옷에 대한 대표적인 소유욕이 없는 게 저는 유니폼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어두운 색 바지와 흰색 남방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위에 있는 옷도 한 3벌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늘 똑같은 옷을 입어요. 그래서 옷장에도 옷이 별로 없는데 저희 와이프는 저하고 180도 반대예요. 네. 똑같은 색상의 옷, 디자인의 옷, 비슷한 옷이 엄청 많고 옷 사는 걸 즐기고 옷장이 거의 80%는 저희 와이프 옷장이거든요. 예.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적잖게 받았죠. 근데 제가 정리 컨설턴트를 직업적으로 결혼 전부터 준비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연구 대상을 만나게 되었다. 연구 대상과 함께 보통 사는 연구 대상이 아니라요. 일반적인 평범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연구 대상이었고요. 그 심각한 연구 대상의 와이프를 저는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바꾸는 방법 중에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이제 잔소리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잔소리를 통해서 사람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 했던 것은 제가 먼저 정리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와이프에게 잔소리하기보다 먼저 정리를 실천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어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 여기 할 말이 있는데 뒤에서 두고 야 저거 좀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정리를 짧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약간 의도성 있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걸 강의 때 얘기하시니까 어떤 분들이 굉장히 짜증내 하시던데 마트를 갈 때 오늘 뭐 살 거야? 오늘 뭐 했어? 오늘 누구 만났어? 내일 뭐 할까? 뭐 했을 때 기분이 좋아? 이거 다 정리와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마트 가기 전에 마트에서 살 목록을 작성했고요. 네. 지금은 묻지 않아도 필요한 것만 사서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드는데 제가 걸렸던 시간은 4년. 지금은 이제 거의 8년이 넘게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거 많이 바뀌는데 4년 걸린 거죠. 그거 바뀌는데 지금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제가 이제 혼자 지금은 이제 청소를 많이 한다는 것은 깨끗한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네,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지금도 즐겨 한다는 표현은 좀 빼고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조금 저희 집안의 어떤 정리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이나 불편함들이 저는 보통 집에 비하면 굉장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직업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정리 못하는 어머니가 있는 집이 그래도 조금 정리 못하는 어머니가 함께 있는 집이 가장 불행한 집이에요. 가장 행복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정리 잘하는 아빠.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이고요. 예. 그래도 이제 부모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정리를 잘하면 좋지만 그 아내분 입장에서는 정리 잘하는 남편과 사는 분이 가장 불행한 분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정리를 그래도 남편분이 못 하신다는 거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축복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했던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관계 정리를 했을 때 마음에 어떤 행복, 평화, 기쁨, 만족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정리했을 때 내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생각해 볼 여지도 있겠죠. 물론 상대방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서 먼저 진실해지는 것, 또한 자신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알게 되는 것, 자신부터 관심을 갖는 게 시작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선적으로는 자신의 감정, 어떤 느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잘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정리했는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 근데 나는 상대방이 불편함을 감정까지 느끼는 것이 너무 그게 싫다. 그게 불편하다 그러면 그건 조금 이제 변화가 필요하겠죠. 제가 아까 이제 오늘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상대방 전화번호를 저 스스로는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는 것은 이제 공기 선생님이랑 똑같은데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지웠을 때 오랜만에 전화해서 제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경우 상대방이 불편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은 저한테는 제가 직업이 좀 그래서 그런지 오랜만에 전화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제가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일 수 있고요. 그걸 이제 만들었겠죠,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지우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일정한 주소록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책에 보면은 150명을 중점으로 관리한다. 제 인생에 뭐 VIP를 따로 정한다. 3개월 동안 연락한 사람들을 조금 더 그룹핑을 시켜놓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주소록 제장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리를 해야지라는 어떤 이제 조금 그 불편함을 갖지 않는다가 핵심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 또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것을 조금 더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원치 않는 거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오프라인 혹시 질문 또 있으세요? 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온라인에 지금 질문은 하나 있는데요. 임호영 선생님이 정리를 인생의 키워드로 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간단하게는. 네. 정리를 처음부터 잘하셨나요, 저자님이? 정리를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네. 저는 지금도 정리를 잘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직업 물론 정리를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네. 네. 직업이 정리 컨설턴트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달라요. 하루에
눈을 뜨자마자 잠자리 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정리만 생각을 해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는 책을 쓰거나 사람들 도와주는 게 다 정리적인 활동이거든요. 네. 그 정리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직업을 가지고 활동한 게 지금 5년 차니까 네. 앞으로 더 정리를 잘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네. 정리를 인생의 키워드가 아니고 저는 사업의 키워드로 삼았던 거고 이 사업의 키워드로 정리를 삼다 보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끝을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6년 동안 네. 네, 남은 시간은 6년이고요. 6년 동안만 정리를 사업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예, 아까 질문하신 분 본인 소개하시고 간단하게 좀요. 예. 그 네이버 구글에 검색해 보면 글로벌 인재라고 검색해 보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질문 내용은 아까 또라이를 12명 선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분들이 오히려 저자님을 또 또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서로 반목하게 돼서 또 부정적인 사회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저 같은 생각에는 그 주변에 차라리 그 다 천생연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A면 B인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런 분을 차라리 추천해 주는 게 어떨까? 그 네. 분이랑 붙여놓으면은 말썽이 없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뭐 이렇게 네. 그 아까 말씀드리는 기준에는 회사 생활을 하지 않고 아니 회사에서 놀기만 하는 직원을 또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제 정의를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또라이들만 연구한 게 아니라 또라이와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네. 대표적인 책이 이제 또라이 제로 조직, 크레이지 메이커, 뭐 에너지 버스 이런 류의 책에도 인용돼 책에도 이제 책 리스트가 있는데요. 네. 크레이지 메이커라는 책에서 저는 명확한 또라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네. 또라이의 개념을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미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또라이 크레이지 메이커라고 정의를 한 건데요. 네. 또라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요 전혀 바뀌지 않는데요. 오히려 폭발해 버린대요. 아, 예. 그 정의를 제가 이제 그 책에 있는 정의죠. 그 저자가 정의한 걸 보니까 네. 아 이게 진짜 또라이구나. 제가 그 책에 있는 정의를 보면 저는 또라이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제가 정의했던 12명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저를 또라이로 정하지는 않았겠죠. 네, 이제 어쩌면 제가 정리에 미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정리 또라이라고 볼 수 그렇죠. 할 수 있겠지만 네. 예, 그냥 저는 이제 조금 특이한 사람을 또라이로 분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아까 이 일 안 하고 노신다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분위기를 좋게 해서 퇴근하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또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 네. 분위기가 업돼서 다른 시너지 효과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워크숍 때만. 아, 워크숍 네. 때만 워크숍 살짝. 때만. 약간 회식 자리나 분위기 띄워서 그런 식으로 이 회사 다니고 쉽게 만들어 줄 예, 같은 팀원이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니까 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분의 제가 싫어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도움되는 거는 그게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를 이제 그 팀장으로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성향이 네. 성과에 많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뭐.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방청객 질문 받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MC님들 소감 간단하게 듣고 저자님 소감 듣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기정 MC님. 네, 오늘 정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좀 전에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제가 대신 하나 답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남편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남자 입장에서 저도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왜 정리 안 하느냐. 내가 정리해줬을 때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네, 남편분도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집에서 정리를 못 해주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처럼 입장 바꿔놓고 네. 생각을 하니까 네. 70%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에 예. 24년째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틀림과 다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사실은 이 관계 관련 정리한다 해가지고 정말 버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네. 오늘 아마 이 저자님께서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많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저도 이 책과 그리고 오늘 그 북포럼을 통해 가지고 진짜 여기 오신 분들하고 이 정리가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 되는 이런 날이 같습니다. 너무 좀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 네.
그다음 최재 MC님. 네, 저는 정말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모님에 대한 내용이 다 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야, 앞으로 큰일 났다. 네,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책을 또 읽고 또 계속 질문을 준비해 가면서 정말 저를 다시 한번 좀 봤던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인과의 관계 또 나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 계속 다시 곱씹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이영구 MC님. 네, 뭐 저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좀 어린 편이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도 또 저에 맞는 고민도 잘 들어주시고 또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정리라는 게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물건 정리뿐만 아니라 이제 생각의 정리도 정리일 수 있다라는 거를 너무 당연한 건데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관계 정리가 힘이다 책을 쓰면서 모티브로 삼았던 게 표지에 있는 커피 그림이거든요. 이 커피 그림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관계 정리면 이제 사람이 뭐 화내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자르는 어떤 그런 중에 이제 어떤 표지 이미지가 어울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커피라는 어떤 이제 이 그 컨셉을 책에 반영을 시켰고, 책에 보면 이제 첫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관계 정리는 그동안 사람들이 항상 어렵고 불편하고 정말 인생의 숙제처럼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면 관계는 계속 어려움 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치 내가 좋아하는 커피숍에 가서 즐겨 먹는 커피를 고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명확한 기준이라면 관계 역시도 그게 가능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런 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커피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 나는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건 관계 정리가 그거지지 뭐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를 알려고 한다고 알 수도 없고, 그 그냥 너무 많은 기대와 바람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시간이 빨리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커피 한 잔을 주문하는 것처럼 관계 정리를 조금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한번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저기 북포럼 지금 그룹에서 오늘 저희가 이벤트로 정리의 왕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경섭 선생님께서 뽑히셨습니다. 아주 우리 한번 박수로 해주시죠. 지금 뒤에서 스텝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상당히 정리에 대한 달인으로 저희 그룹 회원들이 지목을 해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 저희가 다음 페이스북 북포럼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이쪽에 오셔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포럼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올려주시고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저자 만남 생방송 토크 일정, 오늘 7월 2일 윤선현 저자님 모시고 저희가 방송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근미 저자님, 왜 대한민국 최고들은 왜 잘하는 것에 미쳤을까, 안철준 PD님이 진행하시겠고요. 7월 16일은 수요일 날 박홍순 저자님의 저는 인문학이 처음인데요, 김무영 PD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다음 7월 23일 이민영 저자님의 당신 없는 회사에 가고 싶다, 그리고 고우성 PD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7월 30일 민혜련 저자님 한 번쯤 파리지행처럼이라는 우리 책에 대해서 우리 김영서 PD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날 7시 반에서부터 9시 반까지 이쪽 압구정 지식카페에서 5%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북포럼 페이스북 그룹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농인의 북포럼이라고 우리 귀가 안 들리시는 농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기 보이시죠? 우리 주은영 소개사님 한번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우리
농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항상 저희가 방송되는 생방송 토크를 직접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1시간 반 동안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은영 속기사님은 주엔 속기의 대표이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 얼마 전에 영국을 유학 가신 우리 북포럼 그룹의 노선영 선생님 어린 시절부터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우리 북포럼 페이스북 그룹에서 우리 저희가 오프에서 모일 때 저자님 책에 대해서 이 케이크로 협찬을 해주시는 보네르 땅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생방송 토크 끝나고 저희가 스탠딩 파티를 9시 반부터 하는데 그때 이 케이크를 같이 먹으면서 담소 나누고 우리 2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자님하고 같이 토크 많이 하시고요. 또 협찬하는 그룹이 또 한 그룹이 있는데 니트 커피라고 우리 더치 커피를 우리 북포럼 페이스북 그룹에 회원이신 권성진 선생님께서 하고 계세요. 일반 인스턴트 커피보다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원액을 타서 물에 타서 드시는데 저도 이제 2개 주문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협찬하는 그룹에도 여러분들 많이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